주간의 주요 정책, 산업 일정 등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관심 유망주까지 선정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도 또 많은 산업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그 IFA 2013 행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6일에 시작을 했죠.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일에는 그 애플 신제품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0일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음악 서비스인 그 삼성 뮤직이 런칭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소리바다와 제휴를 통해서 삼성 허브 내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삼성 뮤직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바이오 코리아 2013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일부터는 또 이 갤럭시 노트 3의 국내 예약 판매가 개시되게 됩니다. 12일부터 22일까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나 IT 관련한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특히 독일의 가전전시회 소식을 특집으로 또 전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표된 또 삼성전자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제 예약 판매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반응인지 또 그 당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 11일까지 열리는 그 베를린 그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13 행사에서 일단 화두가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관전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 쪽,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TV 시장에서의 이 업체 간의 경쟁 구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그 이번 2013 IFA 행사에서 시사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행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해외 업체 중에서 소니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의 그 익스페리아 i1이라는 그 모델인데요. 어태처블 렌즈 해가지고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액세서리 쪽에서의 확장성이 그와 더불어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기어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되겠는데, 그렇죠.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뭐 기대했던 수준이다, 또는 뭐 그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그 일단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는 소니의 그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업체들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10일은 바로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또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지문인식 기능 탑재 여부, 그리고 뭐 저가폰인 5C 모델이라고 같이 5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C 모델 공개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화재 좀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뭐 공급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노이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애플 관련해서 이번 그 기대감들이 또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또 그 변수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좀 갤럭시 기어라는 제품, 그러니까 웨어러블이죠. 본격적인 이제 웨어러블 시대를 개막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글과 또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좀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죠. 그래서 네. 손목에 이제 차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갤럭시 기어가 타 제품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 스마트폰과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능들을 갖췄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갤럭시 기어죠. 갤럭시 네. 기어는 스마트워치, 삼성에서 첫 번째 선보이는 스마트워치가 되겠는데, 준비된 표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 주요 제품들 스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갤럭시 기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3인치 슈퍼 아몰레드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512메가 램, 그리고 1.9메가 카메라가 또 탑재되어 있고, 스냅드래곤 800을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일단 통화 기능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스마트폰과 연계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스마트 디바이스 간에 블루투스를 통한 연동이 된다라는 측면이 특징이 되겠는데 사실상 이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기어는 일반 전자시계와 좀 유사하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노트 3하고 갤럭시 기어 여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갤럭시 기어의 모델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갤럭시 기어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손목시계, 전자시계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소재고요. 다양한 색상의 고무 스트랩 채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강화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머니나 가방에서도 꺼내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주소록, 스케줄 등을 손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도 전화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이제 S 보이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전화통화 메시지 확인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날씨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시계줄 옆면에 보시면은 사진 보시다시피 190만 화소 이 카메라가 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도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갤럭시 노트 3하고만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연동 가능 기종이 확대된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일부터 이 갤럭시 기어도 전 세계 149개 일단 출시가 되게 되는데 가격은 $299 선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일단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관련 부품주들도 큰 폭으로 또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워낙 또 앞서 시간에도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를 못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행사를 전후로 해가지고 관련주들 움직임 상당히 활발했을 텐데 최근에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그래도 어떤 그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실적 모멘텀이 수반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노트 3, 그 다음에 갤럭시 기어에 대한 이 관련 부품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는 이번을 놓고 봤을 때 밸류체인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갤럭시 S4를 기준으로 물량 면에서는 상위를 하긴 좀 어려운데요. 이 부품 업체들의 그 주문 수준을 좀 종합해보면 물량이 월 한 3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들이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품업체들의 어떤 정상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 노트 3를 봤을 때 일단은 하드웨어보다는 S펜이라든지 이런 실용적 기능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솔루션 측면의 강화에 따른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 필요합니다.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 개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기존 스마트 기기와 연동을 통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액세서리라든지 헬스케어 관련해서 만복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확대도 좀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 종목들 쭉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예, 부품업체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캠트로닉스, 이녹스, 서원인텍, 또 음성인식 관련해서 RF세미,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인프라웨어나 디오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원인텍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원인텍 하면은 그 삼성전자향 그 휴대폰 키패드를 납품하고 있고 또 관련 그 부자재 납품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자재라고 하면은 테이프라든지 볼륨 키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측면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모바일 액세서리가 되겠는데요. 이 올해 그 3,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YOY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80억에서 90억 정도, 영업이익률 한 8%대 보고 있는데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5% 정도의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규 부자재 공급 비중 확대와 함께 이 모바일
모바일 액세서리 쪽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급증하고 있고요. 실제 그 최근 7월 매출만 봤을 때 매출이 한 3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모바일 액세서리 산업이 성장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이나 LG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마케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IFA에서의 화두인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는 이 플립 커버를 이 번들, 그러니까 기본 구성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의 또 손목 밴드까지 서원인텍이 공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액세서리 쪽에서 서원인텍 쪽의 모멘텀이 좀 강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3분기에 그 모바일 액세서리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립 커버 매출은 이미 2분기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3분기부터는 태블릿 PC용 북커버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잠깐 차트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서원인텍 보시면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좀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17,000원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4,000원대 일단 돌파 시도가 이어져야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최소한 지금 그 EPS 1,740원이 올해 기준이 되겠는데 PER이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 10배니까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신규 디바이스 발표에 대한 수혜주로 오는 서원인텍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